안녕하세요. 독대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아지 혼내셨나요? 어쩔 수 없어서 혼냈을 뿐, 이 세상에 혼내고 싶어서 혼내시는 보호자님은 단 한 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혼내면 안 되는 이유와 혼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반려견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 다른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어떤 반려견은 딱 한 번 혼냈을 뿐인데 두 번 다시는 그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들은 혼을 냈더니 도리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반려견은 처음에는 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문제 행동이 불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혼을 내서 영구적으로 혹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방법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건강을 망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이 심리적으로 타격을 입고 절대로 두 번 다시 그 행동을 하지 않게 하려면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걸까요? 피부가 미친 듯이 간지럽기 시작하고 몸의 체온은 급격하게 상승을 할 거고요. 노화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질병에 노출되는 확률도 증가할 겁니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만으로도 이미 혼내지 않아야 될 이유는 충분한 것 같은데요. 참고로 다리로 밀치거나 박수를 쳐서 깜짝 놀라게 해서 어떤 행동을 제지하거나 아니면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안 돼! 이런 강도가 낮아 보이는 혼내기의 방법들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자주 반복된다면 당연히 이것 또한 반려견의 건강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반려견에 따라서 기질이 아주 약해서 남들보다 훨씬 더 겁을 많이 먹는 반려견의 경우는 아주 작은 통제 한 번만의 경험으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럼 혼내는 것 대신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강화 인자를 찾아서 차단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을 나갔을 때 우리 반려견이 다른 강아지를 보면은 되게 많이 짖어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자극 타겟도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이겨낼 힘이 충분히 생기기 전까지는 타겟이 잡히지도 않을 뿐더러 마주칠 때마다 반려견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방어적인 산책을 하면서 다른 강아지를 마주치지 않게끔 산책을 하는 시간대나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잘 피해 다녀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면 바닥에 놓여있는 물건을 자꾸 물어뜯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반려견이 있을 때에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기초교육이나 적절한 다른 교육이 병행될 수도 있겠지만 처음에는 바닥에 이런 물건들이 최대한 놓여져 있지 않게끔 환경을 차단하는 것도 역시나 중요해요. 아무래도 뜯을 거리가 눈앞에 계속 있다 보면 그 행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려고 할 테니까요. 영역을 지키거나 소유욕을 가진 반려견의 경우에도 강화인자를 제거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거든요. 이 문제 중에 많은 원인이 반려견에게 너무 수동적인 애정을 주게 되어서 욕심 그릇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버릇없는 문제로서 이러한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어떤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다리로 밀치고 가로막고 혼내고 줄을 채고 이러한 통제의 방법들로 인해서 가족을 더 이상 가족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면서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조금 쉬고 싶은데 자꾸 너무 귀찮게 아이를 만지고 짜증내는 모습이 귀엽다고 놀리고 건드리고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어서 공격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원인들을 전부 다 중단하고 차단하는 것이 교육의 첫 번째 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안 되는 행동을 알려주는 것 대신에 반려견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건데요. 다른 강아지를 보고 화를 내면서 짖는 반려견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이에 맞서서 보호자도 같이 화를 내면서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 강아지에 대해서 타겟을 잡아주면서 소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클릭 타이밍을 늦추다 보면 아이한테 짖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칭찬만으로요. 빗질을 하거나 발톱을 깎을 때 싫다고 이렇게 앙앙 물면서 공격성을 보이는 경우에도 물지 못하도록 혼을 내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인지 아이한테 설명을 차근차근 해주는 거죠. 이때 둔감화를 시킨다고 무조건 반복시키면서 간식을 아무렇게나 주는 것은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반려견이 목적물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것을 선택해야 해요. 여기서
목적물이나 상황이라는 거는 발톱을 깎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발톱 깎기, 그리고 발톱을 깎고 있는 그 상황에 반려견이 집중을 해야 한다는 뜻이죠. 이 부분은 줄 타겟 영상을 보시면 그 원리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혼내는 것 대신에 할 수 있는 세 번째는 무관심과 외면을 잘해주는 겁니다. 반려견의 수많은 문제 행동이 우리의 불필요한 관심과 잔소리로 생겨납니다. 어릴 때만 잠깐 조금 뜯고 말 행동이었는데 자꾸 못 듣게 한다고 다른 간식이나 장난감으로 관심을 돌리고 입에 있는 걸 빼앗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견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야 할 행동인데 여전히 그대로 남아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뜯는 행동 대신에 아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답으로 다른 교육들을 병행을 하면서 뜯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무관심과 외면만 해주어도 아주 많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심을 줘서 커진 행동이기 때문에 주었던 관심을 다시 적극적으로 없앰으로써 해결을 하는 거죠. 여기서 무관심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잘 해주셔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 말을 건네지 않는 것, 반려견이 있는 쪽으로 내가 다가가지 않는 것 정도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반려견이 뜯을 거리를 굳이 내 옆으로 가지고 오거나 내 근처에 있는 것만 자꾸 뜯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 자리를 벗어남으로써 외면을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평소에 많은 반응을 해주셨던 분들일수록 이렇게 무관심을 하고 외면을 하게 되면 반려견들이 평소보다 몇 배로 격렬한 반응을 보일 텐데요. 반려견의 입장에서는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표현해보는 당연한 결과이니까요. 놀라지 마시고 일관성 있게 대응해 주시면서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반려견의 그 행동이 줄어들어 가는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반려견을 혼내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와 함께 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데요.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